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만 저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의의 상징물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의 상징인 김문수 후보의 싸움에서 만약에 정의가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끝까지 저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전국을 누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인천 계양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는데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바로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한국전쟁에 대한민국의 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위기로 몰렸던 한국전쟁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곳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시작한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인천입니다. 저희는 이 불의와의 싸움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인천 계양에서 하겠다, 이런 의지로 김문수 후보가 인천에서 투표하기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께 그저 막연한 희망 고문, 전혀 되지도 않을 것을 희망 고문 하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뚜렷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대였던 지지율이 이제는 어떤 조사를 보면 40%를 뚫었다는 조사도 있고,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기관 공정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3.6, 김문수 후보가 42.7%입니다. 거의 박빙이죠.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46.7, 이재명 44.1,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41.5, 이준석 34.8%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만 가지고 보면 정말로 저희가 희망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추세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죠. 그리고 TV토론을 하고 나면 2에서 3% 정도 항상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에 TV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난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끝까지 저희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대의 명분을 위해서 단일화에 응해달라고 호소는 할 예정입니다만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단일화가 안 되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 보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표를 좀 몰아주셔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면 곧바로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이 전쟁 같은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표를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김문수 후보로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상승 추세에 이준석 후보의 일부 표까지 저희에게 가셔야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의 표를 45% 이하로 떨어뜨리고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파팜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파도 미담 누구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죠. 저희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발언이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제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문수에 투표하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준석에 투표하면 이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선거에서 물론 이준석 후보가 젊고 똑똑한 젊은 정치인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6월 4일 날 있을 세상, 어떤 세상이 올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한미동맹 중요하다, 중도 보수다, 기업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그때는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 퍼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 어떤 세상이 올지. 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괴물 정권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괴물입니다. 권력을 가진 괴물, 그것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께 제가 괜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뭉치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김문수 후보 대통령 되길 바란다, 이런 글을 이제 SNS에 올렸던데, 이게 진정한 빅텐트 아닙니까? 이낙연, 한덕수 이런 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것들. 지금 민주당의 무슨 빅텐트라는 게 정말 오할 데 없는 저희 당 출신 전직 의원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저희 당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몇 분 모셔가가지고 빅텐트는 민주당이 쳤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어이없는 얘기고요. 적어도 대선 후보급이었던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이 저희와 함께 했을 때 이런 걸 빅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꼬리는 물론 이준석 후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걸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되는데, 물론 저희 후보는 투표 끝날 때까지 이준석 후보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사전투표 하실 분들도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김문수 후보 이번에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가 100%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만큼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사전투표에 어떤 의심살만한 일들,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막고, 또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이 사전투표 문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